대부분 직장인 분들이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필요한 것들이 좀 많잖아요. 그리고 집값도 너무 많이 올랐었고 거기에 좀 답답함을 느끼시는 분들한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요즘 전 국민의 돈이 몰리고 있는 곳이 있거든요. 거기서 돈 버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해드리고 싶은데 저도 마찬가지로 월부 보면서 인생이 바뀌었던 사람 중에 한 명인데 누군가 인생이 좀 바뀌는 날이 됐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금 쿠팡에서 돈을 벌고 있는데 최근 6개월 기준으로 봤을 때 월 평균 1억 이상은 벌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매달 버는 건 아니고 좀 올라갈 때 있고 떨어질 때 있지만 최근 6개월 평균 냈을 때는 큰 수익 기준으로 그 정도를 벌고 있습니다. 월 평균 매출이 10억 정도는 되지 않나. 23년 1, 2월 달에는 빵원 벌었고요. 그때 3개월 차 때 2천만 원을 벌었습니다. 3개월 차 때. 매일 드리는 시간은 어느 정도 되세요? 제가 한 달 전에 결혼했거든요. 신혼여행을 가잖아요. 인터넷이 잘 안 됐어요. 하루에 1시간, 2시간 정도만 했는데 저번 달 매출이 얼추 10억 정도? 안 믿으실 수 있는데 제가 대단해서 하는 게 아니라 프로세스를 이용을 하는 거예요. 이 쿠팡에서 제공해주는 그 프로세스를 이용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직원이 엄청 많아서 직원분들이 대신 해주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직원 한 명만 쓰고 있고 직원 한 분이랑 저랑 하고 있는데 매출을 유지하고 이런 데는 시간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못하는 날도 하루 정도씩은 있었고 사실 실질적으로 제가 쇼핑몰에 쏟는 시간은 2시간 내외 정도인 것 같고 매출을 또 한 번 올리고 싶다거나 아니면 매출이 한 번씩 꺾일 때가 있어요. 그때 이제 매출을 다시 끌어올려야 돼서 상품을 더 소싱하고 새로운 상품들을 더 던져야 될 때 그때는 좀 바빠요. 아무래도 여름이 성수기고 겨울이 성수기란 말이에요. 누구나 벌 수 있는 그런 계절인데 여름 전에 한 2주 정도, 겨울 전에 2주 정도는 좀 바쁘게 지냅니다. 그때는 그래도 직장 다니는 것만큼은 일을 하는 것 같고 그거 외에는 사실 사람 만나러 다니는 시간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태생이 게을러서 최대한 일 안 하고 돈 벌고 싶다 생각을 하기는 합니다. 그러고도 그 매출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뭐 제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정말 플랫폼에서 제공해주는 그 프로세스를 이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사무실에는 매일 있는데 그게 그냥 제 취미가 없어서 그냥 사무실 나가서 놀고 사무실 나가서 유튜브 보고 사무실 나가서 그냥 다른 걸 하는 거지 엄청나게 시간을 투입하지는 이제는 않는 것 같아요. 물론 처음에 많이 했었죠. 그러니까 저 같은 직장인들에게는 되게 좋은 방식인 것 같아서 직장인 시절부터 시작하신 거예요? 이것저것 많이 해봤어요. 늦게 취업했고 모아놓은 돈도 없었고 사실 이제 아버지도 제가 초등학교 때 사업을 시작하셨는데 망하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집에 가진 돈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저는 절대 망하면 안 된다는 그 강박증이 굉장히 심했어요. 부업 많거든요. 뭐 에어비앤비가 됐든 코인 세탁방이 됐든 소액 경매가 됐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의 진입장벽이 뭐였냐면 무조건 내 돈은 얼마 이상이 먼저 들어갔었어야 돼요. 먼저. 당연히 돈을 벌려면 돈을 투자하는 게 맞지만 제 입장에서는 1년 뼈 빠지게 모아서 한 3, 4천을 모았어도 내 1년이 사라질 수도 있겠다는 그 두려움 때문에 시작을 못했어요. 최대한 리스크를 줄여서 할 수 있는 게 뭘까 했을 때 이런 물건을 파는 거는 물건값이 그렇게 비싸지가 않잖아요. 어차피 1,000원, 2,000원짜리를 갖고 와서 파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막말로 조금 잃더라도 내가 나가서 알바라도 해서 메꿀 수 있는 정도의 금액이 있구나라는 계산이 서서 이걸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쿠팡이라는 플랫폼 안에서 물건을 판매를 하고 있는데 쿠팡 플랫폼에서 제공해주는 그 프로세스를 이용을 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 프로세스는 이제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걸 이용을 하시면 시간을 굉장히 많이 세이브를 할 수 있습니다. 저처럼 매출이 많이 나오더라도 시간을 굉장히 세이브해서 할 수 있고 또 공간의 제약이 좀 없어요. 뭐 내가 사무실을 꼭 구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창고를 구해야 된다거나 매출이 아무리 올라가도 그럴 확률이 거의 희박하다고 보시면 되고 또 하나 최고의 장점 중에 하나는 직원을 늘리지 않아도 된다는 게 저는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모든 플랫폼들이 기존에 자리를 잡고 있는 사람들에게만 기회를 주고 새로운 사람들한테는 기회를 잘 안 주는데 쿠팡은 아무리 잘 팔고 있어도 새로 판매하는 사람이랑 거의 공평한 기회를 제공을 해주거든요. 이게 가장 중요하고 그 이후에는 매출을 키워나가고 돈을 좀 더 많이 벌게 됐을 때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것들 있잖아요. 전 그게 가장 큰 게 인건비라고 생각을 하는데 직원 채용도 해야 되고 그럼 사무실 필요하고 요게 필요 없다는 게 아무래도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그리고 쿠팡을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 국민이 다 쓰진 않죠. 그렇지만 한 가정에 하나씩은 그 쿠팡 와우 회원 계정을 다 갖고 계실 거고 쿠팡을 태어나서 한 번도 안 써본 사람이 있어도 그 서비스를 한 번 맛보면 절대 끊을 수 없는 게 쿠팡이라고 사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 정말 전 국민이 거기서 소비를 하기 때문에 저희 같은 판매자가 들어가서 100만 원 수준이 아니라 1000만 원 단위의 돈을 버는 데에는 전혀 지장이 없다. 남들이 이게 레드오션이라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너무 레드오션이라 떨어지는 콩고물만 주워 먹어도 전 직장인 월급 이상은 가볍게 벌 수 있는 시장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번에 쿠팡 회원 가격 올렸잖아요. 근데 회원 수가 줄 거라고 모두가 예측했는데 더 늘었대요. 저도 쿠팡을 써보니까 이거는 미래가 밝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 주문하면 내일 오는데 이거에 익숙해지니까 이제는 다른 쇼핑몰보다 조금 비싸도 급하니까 그냥 여기서 하는 경우가 있고 목전에 닥쳐야 소비를 하는 경우가 좀 있어요. 내일 예를 들면 여행 가는데 뭐가 필요해. 그러면 미리 사두면 좋은데
바쁘잖아요, 다들. 그러니까 미리 안 사고 전날 사야 되는데 어디서 사지? 쿠팡. 이게 굉장히 엄청난 메리트지 않을까. 그리고 묻지마 반품을 또 해주잖아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싫어할 이유가 없고, 판매자분은 제가 이거 말씀드리면서 쉽게 반품한다 하니까 그럼 내가 팔아도 쉽게 반품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걱정을 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것도 대부분 잘못 알고 계시는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오늘 그것들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 반품을 해도 나는 왜 이득인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래서 그 프로세스가 뭐지? 어떤 방식을 그래서 하시는 거예요? 흔히 제일 많이 아시는 게 스마트 스토어, 해외 구매 대행, 위탁 판매 이런 것들을 전반적인 거는 다 해봤고 실제로 매출도 내보고 했는데 지금은 쿠팡만 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까 전에 뭐가 다른 거냐 이렇게 여쭤보셨는데 대부분의 스마트 스토어라든지 옥션, 지마켓, 해외 구매 대행 이런 카테고리들이 있잖아요. 그거는 주문이 들어오면 내가 주문 처리라는 걸 해야 돼요. 그러니까 소비자한테 물건이 팔린다는 전제하에 물건 파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근데 물건이 팔렸을 때 내가 이 물건을 시켜서 그 고객한테 보내야 되고 시간 맞춰서 택배를 싸서 보내야 되고 또 고객님의 그 CS가 들어오면 고객님들과 상담도 해야 되고 고객님들이 이걸 반품하고 싶다고 하면 그 반품도 제가 또 수거를 해와야 되잖아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모든 과정을 쿠팡에서 대신해 줍니다. 넣고 나면 끝이에요. 대신 다 해줘요. 물건을 입고하고 판매 시작해서 판매가 되면 그 뒷단의 일을 다 해줘요. 쿠팡에다가 제가 물건을 갖고 있으면서 보내는 게 아니라 물건 몇 개를 사서 쿠팡 창고를 대신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럼 창고에다 입고시켜 놓으면 물건을 보관할 창고가 필요가 없고요. 배송해주는 거 CS가 들어오면 쿠팡 상담원들이 대신해주고 쿠팡에서 95% 해줍니다. 그 한두 시간 동안 뭐 하세요? 그냥 전날 얼만큼 팔렸는지 보고 이슈가 있는 것들 그런 것들 좀 처리하거나 아니면 추가로 내가 잘 팔리는 것들은 재고를 사와서 빨리 넣어야 돼. 그런 계획을 좀 짜는 편이죠. 이게 어려운 게 아니라 그냥 안 해보는 거라서 그냥 하다 보면 굉장히 익숙해지는 일이고 초보가 하기 좋은 부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모든 부업이 그렇듯이 뭘 해도 처음이다 보니까 익숙하지 않아서 불편하긴 할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게 왜 좋다고 생각을 하느냐, 사람이 처음은 다 100만 원만 더 벌면 너무 좋겠다로 시작을 하는데 100만 원을 내가 벌 때 힘들게 버는 게 있고 상대적으로 좀 비교적 쉽게 버는 게 있거든요. 제가 해보니까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더 이상 벌 생각도 안 하고 그냥 그만큼만 벌려고 하는 경향이 좀 있다면 이건 해보다 보면 하면 할수록 더 잘 되겠는데 라는 그 느낌이 확실히 좀 드는 것 같고 그리고 상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처럼 운이 좋았지만 단기간 안에 인생을 좀 많이 바꿀 수도 있는 부업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서 굳이 저희가 정해진 인생 시간을 투자하는 건데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것보다는 상방이 열려있는 부업을 하면 좀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장은성님은 이 방법 어떻게 하셨어요? 어떻게 시작을 하신 거예요? 짧게 말하자면은 제가 어렸을 때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일상생활이 조금 힘들었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한데 호르몬 조절 장애가 있어서 하루에 18시간씩 자도 피곤하고 밥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 한 대만에 막 8kg 빠지고 어쩔 땐 밥을 하루에 한 끼 먹어도 하루에 10kg 찌고 한겨울에 덥고 한여름에 춥고 이럴 정도로 되게 들쑥날쑥 심했는데 그걸 한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부터 15년 정도를 그렇게 지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공부를 할 여건이 안 됐고 내가 공부를 안 하고 있으면서도 뭔가 인서울은 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착각 때문에 재수하고 삼수하고 군대 갔다 와서 사수했거든요. 그러면서도 좋은 대학을 못 갔어요. 항상 돈 때문에 못한 게 너무 많았어요. 제일 슬펐던 거는 어디 아파도 병원 갈 생각이 잘 안 되고 웬만하면 그냥 버텨보자가 좀 있었어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결핍으로 왔었기 때문에 돈 버는 방향을 찾아서 떠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렇게 학교도 26살 돼서 처음 진학을 했고 취업도 30살인가 31살? 그때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러니까 남들보다 굉장히 늦었잖아요. 제가 이 월부 굉장히 애청자였거든요. 돈을 벌고 싶다는 게 강했어서 그냥 버는 것만으로는 안 되는데 여기서 이제 월급의 80%를 저축을 해라 라고 너나이님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1년 동안 번 돈의 80%는 그냥 받자마자 바로 통장에 떼놨어요. 그렇게 해서 돈을 모았는데 이게 앞으로 직장에서 받는 월급은 정해져 있잖아요. 그걸 엑셀로 쭉 해보니까 10년 벌어도 내가 사는 수도권의 아파트 하나 사기가 쉽지 않겠구나 라는 생각에 평생 이렇게 아끼면서 살 자신도 없고 결혼도 해야 되고 뭔가 이런 게 있을 텐데 난 아낄 만큼 아껴봤는데 이걸로는 답이 없구나. 돈을 좀 더 벌어야겠다 하면서 그때부터 부업 유튜브를 엄청나게 찾아보기 시작을 했었죠. 처음엔 회사에서 얼마 받으셨길래 약간 월급만으로는 안 되겠구나 싶으셨나요? 제 회사에서 실수령액 찍힌 게 한 달에 450에서 470 비밀이 있는데 제가 한 달에 100시간씩 추가 근로를 했어요. 저희 부서에서 연장 근무를 원하면 할 수 있었어요. 일이 많았어가지고 저는 그걸 해서 회사에 거의 살았습니다. 새벽에 퇴근하고 주말에도 나가고 20%만 제가 쓸 수 있잖아요. 근데 250 받으면 50만 원밖에 못 쓰잖아요. 450을 받으면 90만 원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80% 저축해야 되는 그 강박이 있어서 많이 일하고 조금이라도 좀 여유롭게 했어요. 사실 50만 원 가지고 한 달 버티는 게 성인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매일 나갔습니다. 거의 매일. 무슨 약속이 없으면 무조건 나갔어요. 그리고 퇴근을 굳이 안 했습니다. 어차피 퇴근하고 할 게 없어요.
돈이 있어야 뭔가를 할 수 있는데, 그래서 그때는 그냥 운동하고 회사 다니고 이거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집에서 도와줘서 집을 산 친구는 한 1년, 2년 만에 몇 억을 벌었는데, 시드가 있는 사람들은 빨리빨리 올라가고, 뭔가 거기서 되게 결핍이 느껴졌고, 평생 이렇게 20%만 쓰면서 살 자신도 사실은 없었고, 제가 아프거나 부모님이 아프거나 뭔가 이슈 생기면 사실 모든 게 말짱 꽝이잖아요. 거기서 정말 다행히도 저는 그 불안감을 확 느꼈던 것 같아요. 아, 이거 큰일 났구나라는 거를 그때 느꼈던 것 같습니다. 다행히. 첫 수익이 났을 때는 되게 기분이 남달랐을 것 같아요. 집에서 소리 지르면서 뛰어다녔어요. 제가 엄마한테 엄마 된다 이러면서 뛰어다녔던 기억이 나요. 이게 3개월 차 때 그랬는데, 근데 1, 2개월 차 때 제 주변에 뭐 이렇게 처음 시작하신 분들도 다 돈을 버는데 저는 돈을 못 벌었거든요. 3개월 차 때 수익이 한번 폭발적으로 쫙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굉장히 행복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도 내 인생에 빛이 보이는구나? 빠른 분들은 바로 나죠. 그냥 한 달 차? 주문은 올리고 하면 그냥 한 2, 3일 내로는 보통은 받아요. 네, 2, 3일 내로는 받는데, 이제 이게 실제로 돈이 남는지를 봐야 되잖아요. 네, 돈 남고 이제 뭔가 유의미한 수익이 발생하는데 정말 빠른 분들은 한 달, 보통 한 달 단위로 수익을 계산하니까 뭐 첫날 바로 수익이 날 수도 있죠. 제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제가 한 2년 정도 이걸로 꾸준히 버는 걸 보니까 이제서야 해요. 그 친구들도 결혼도 했고, 그 친구들은 뭐 보통 일주일 차 때 다 수익화에 성공을 했습니다. 크진 않지만 제가 원래 포기가 굉장히 빠른 사람인데, 천만다행히게도 이 온라인 커머스를 통해서 실제로 돈을 버는 지인의 지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는 형이 아는 후배가 이걸로 그때 당시에 공무원인데 한 달에 한 800에서 1000만 원을 벌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이 저한테 굳이 거짓말을 칠 이유도 없고, 그 형도 저한테 그걸 굳이 거짓말할 이유가 없잖아요. 아, 해보자. 그때부터 확신은 있었어요. 지금 다른 것보다도 이렇게 손실 회피 성향이 강한 분이라는 게 엄청 강해. 그게 믿음이 가요. 어느 정도였냐면, 이 쇼핑몰 사업자를 내면 통신 판매업 신고라는 걸 해요. 그러면은 면허 비용인데 1년에 45,000원씩 냅니다. 처음에 가입을 하는데 45,000원 결제하라길래 제가 거기서 닫고 3일 동안 안 했어요. 왜냐면 나한테 5만 원은 굉장히 큰 돈인데, 직장 다닐 때. 근데 거기서 5만 원을 그냥 될지도 안 될지도 모르는 걸 쓰라는 거잖아요. 3일 고민했었어요. 저도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당시엔 그랬습니다. 3일 차 때 그래 5만 원 때문에 내가 이거 안 하는 건 아닌 것 같아 하면서 다시 시작을 했었어요. 좀 극단적이었어요, 제가. 그리고 제가 앞서서 말씀을 드렸지만 전 사수했잖아요. 원래는 치부라 어디 가서 말을 안 했어요. 사수생이라는 게 너무 부끄러워서. 그렇다고 좋은 대학 간 것도 아니고. 그리고 재수, 삼수, 사수할수록 더 무섭게 되잖아요. 더 잘하고 싶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엄청 돌다리를 한 100번씩 두드려야 되는 사람이에요. 안 망하려고. 너무 뒤쳐졌으니 여기서부터는 후퇴는 없어. 무조건 위로만 가야 된다라는 그 강박이 되게 심했는데, 사수하신 분은 아마 이 영상 보신 분은 거의 없으실 거라 생각해요. 근데 그랬던 저도 할 만큼, 이게 모를 때 이런 쿠팡에서 물건을 판다 되게 어려워 보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그냥 하나하나 잘 뜯어보면 되게 사실 간단해요. 이걸 어렵게 생각하니까 되게 어려운데, 저보고 공부해서 인서울 대학 가라, 저 지금도 자신 없어요. 이거는 괜찮아요. 공부는 등수를 세우잖아요. 얘는 상위 몇 프로만 돈을 벌지 않아요. 내가 조금만 하면 조금만 벌면 되잖아요. 그거라도 전 벌자고 시작을 했던 거고. 사실 커머스 이런 쿠팡 안에서는 50% 안에만 들어도 직장인 월급 벌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아무것도 안 하신 분들 제외하고 해서 좀 돈 벌고 계신 분들 중에서 적당히만 해도 300만 원 벌기 되게 힘들 것 같지만, 상품 하나로도 300 그 이상을 벌거든요. 하나만 잘 터져도. 300은 되게 소소한 거고, 하나로 잘 벌면 한 달에 몇 천씩도 벌어요. 뭘 팔았길래요? 보여주실 수 있어요? 한참 작년 상반기에 유행했던 제품이 있습니다. 여기에 괄사라고 한번 쳐볼게요. 샀어요. 네, 요런 괄사 보이시죠? 지금은 이게 가격이 엄청 무너졌어요. 지금은 가격이 많이 무너졌는데, 여기 보면 5,200원짜리 이런 괄사 있죠? 네. 이게 중국에서 하면 2,500원. 2배 뻥튀기네요. 근데 이제 2배 뻥튀기 해도 요렇게 팔면 많이 남기 힘들 거예요. 왜냐면 수수료도 있고 처음에 택배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여기 보면 26,900원짜리 있죠. 얘랑 원가 차이 거의 없다 보거든요. 그렇지만 이 친구는 26,900원에 얘보다 많이 팔 수도 있어요. 아니, 심지어 지금 리뷰도 훨씬 많죠. 네, 더 높고요. 이게 뭐 어떻게 된 거예요? 이 사람이 뭐 오래 판매를 했을 수도 있고, 뭐 상세 페이지에 차별화가 있을 수도 있고, 이 1번이랑 2번이랑 생긴 게 다르죠. 네. 1번이 좋을까요? 2번이 좋을까요? 사실 이거는 내가 어떻게 설명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요런 비슷한 거를 3만 원대에 하루에 한 100개 정도씩 나왔어요. 50개, 100개씩. 근데 이게 광고비를 제외하고 하나 팔면 10,000원 이상 남았거든요. 근데 이제 이걸 생각해보면 하루에 한 50에서 100만 원씩을 벌었던 거죠. 그때 그 제품 하나가 터지면서 한 달에 한 2,000에서 3,000만 원까지 수익이 올라왔었고, 지금도 한 달에 한 300만 원 정도는 꾸준히 들어와요, 저 제품으로. 지금 이렇게 알려주셔도 돼요? 딱 이 제품은 아니니까. 근데 이게 안 팔아보면 5,900원, 7,900원인데 내가 어떻게 팔아 하잖아요. 쿠팡은 그렇지 않아요. 아마 지금 소비자분들이 여기다 괄사 치면 얘가 1등이 아닐 거예요.
지금 이 영상을 보는 시청자분들 괄살 치면 제가 1등이 아닐 거예요. 왜냐면 이 쿠팡이 노출 알고리즘이 다 개별적으로 달라서 사람마다 보여주는 제품이 달라요. 순위가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처음 하는 사람에게도 내 물건을 비싸게 팔 기회를 주는데 네이버, 지마켓, 옥션 여기는 철저하게 순위제예요. 전 국민한테 보여주는 순위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잘 파는 사람은 더 잘 팔고 못 파는 사람이 따라가기 굉장히 힘들어요. 이게 엄청나게 큰 차이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여기 이렇게 보시면 네. 0000 찍혀 있어요. 그럼 주문이 하나도 안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통의 스마트 스토어나 이런 걸 하면 이게 다 숫자가 찍히거든요. 몇 개 주문 들어왔고 몇 개가 배송 중이고. 근데 이게 빵개로 뜹니다. 그럼 주문이 안 들어오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여기에 보시면 매출 판매 통계 표가 있어요. 이거는 제가 이거 움직이는 거라 조작을 할 수가 없거든요. 여기 보시면 어제 매출 3,400. 네, 오늘 지금 촬영하는 게 낮 12시인데 매출이 1,700만. 그 전날에는 2,400만 원.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엄청난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주문 몇 개 들어왔고 배송 처리 내가 신경 쓸 필요가 아예 없다는 얘기예요. 넣어 놓으면 그냥 알아서 굴러가요. 앞으로 잘 나갈 상품을 찾아보자 라고 하면은 이거 부업에 대해서 관심이 조금 있으셨던 분들은 아마 아이템 스카우트라든지 네이버 데이터랩 이런 걸 통해서 막 키워드 보고 검색수 보고 막 이 엑셀 같은 표를 보면서 소싱을 많이 하거든요. 저는 그렇게 한 걸 좀 지루해서 저만의 방법이 있는데 이거 되게 쉽게 따라하실 수 있거든요. 모바일로도 그냥 따라하실 수 있고 최근에 상에서 사신 물건 기억나는 거 한 두세 개만 말씀해 주실래요? 저 생수 샀고요. 생수. 네, 또. 그리고 회사에 둘 선반 같은 거 필요해서 책상 선반. 책상 선반 샀고요. 네. 담요 하나 샀어요. 담요. 네. 그럼 한번 책상 선반이니까 이 책상 선반을 한번 볼게요. 네. 자, 여기 보면은 여기 이렇게 리뷰가 118개 달려있는 책상 선반이 팔리고 있습니다. 그럼 저는 이걸 들어가요. 들어가면 여기 이 리뷰 있죠? 이 리뷰로 클릭을 하면 이 리뷰 단으로 넘어가거든요, 이 페이지가. 그럼 여기 베스트 순 리뷰가 있고 최신순 리뷰가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최신순 리뷰를 누르면 10월 30일에 후기 하나, 10월 27일에 하나, 27일에 하나, 26일에 하나 이렇게 꾸준히 달리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맨 뒤로 가봅니다. 10페이지. 118이면 뭐 한 20페이지까지 가봐요. 자, 제가 이걸 왜 가보냐. 보통은 맨 뒤에 사람들이 판매를 하기 위해서 뭘 하냐면 체험단이라는 걸 좀 많이 써요. 무슨 뜻이냐. 이 사람들한테 내 물건을 제공을 하고 후기를 받아내는 좋은 방법은 아니지만 이거를 사실 많이 한단 말이에요. 이런 분들은 뭐 하시는 분들이냐면 대부분 돈을 받고 후기를 써주는 알바를 하시는 분들이라고 알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제 생각에 거의 100%라고 보거든요. 네, 그러면 이 사람 이 썸네일을 클릭을 해요. 이분이 어디다 리뷰를 달았는지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초보자인데 상품을 막 어떤 상품이 잘 될까를 고민하는 것보다 어차피 지금 여기 잘 팔고 있는 사람들이 시중에서 잘 팔고 있는 거잖아요. 잘 팔리고 있는 거를 다른 사람들의 눈을 빌리자는 거죠. 네, 그러면 여기 보면 역으로 분석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저는 쉽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여기 딱 보자마자 나오는 게 여성 털 부츠 기모 방안화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곧 겨울이잖아요. 뭐 팔아야 돼요? 방 하나 팔면 되겠구나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방 하나에다가 이 사람이 비슷한 제품에다가 리뷰를 2개나 달아놨네? 실제로 샀을까요? 11월 1일인데 전 벌써 방 하나 신는 사람 없다 보거든요. 아직 날씨가 따뜻해서. 네, 무슨 뜻이냐? 방 하나가 겨울에 잘 팔릴 걸 알고 이 사람들이 알바를 써서 리뷰를 달아놨구나, 달고 있구나. 그럼 무슨 뜻이에요? 방 하나 팔면 잘 팔린다. 이렇게 소싱하시면 됩니다. 되게 쉽죠? 저희 그냥 아무 책상이나 클릭해서 들어가서 그 리뷰를 본 거잖아요. 네. 아무 제품이나 들어가서 가장 최신 그걸 네,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보면은 이 로켓 배송 같은 경우에는 리뷰가 1900개 있잖아요. 맨 뒤까지 가기 너무 귀찮잖아요. 네. 그리고 로켓 배송을 내가 할 게 아니니까 그냥 저는 판매자 로켓 딱지가 붙어있는 사람 거 위주로 봅니다. 혹은 안 붙어있거나 리뷰가 안 붙어있는 사람 있죠, 이렇게. 판매자 로켓이 아닌 사람. 그러면 로켓 배송이랑 판매자 로켓은 어차피 내일 도착 보장이니까 잘 팔려요. 근데 이 친구는 어때요? 며칠 뒤 도착이잖아요. 잘 안 팔릴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리뷰가 89개가 달려있다? 이 친구도 팔린다는 얘기예요. 로켓 배송 제외하고 판매자 로켓이나 이 로켓 배송 딱지가 안 붙어있는 친구 있죠. 이 사람들의 가장 뒷단의 리뷰로 가봅니다. 최초 리뷰 쪽으로. 그러면 대부분 처음에 몇 개라도 달고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이 충분히 분석해서 잘 팔리니까 리뷰를 달고 시작을 했을 거잖아요. 그러면 나는 그냥 하면 되는 거죠. 그렇게 알바까지 쓴 저 실력 있는 셀러한테 제가 밀리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쿠팡은 모두에게 기회를 준다고 했잖아요. 제가 만약에 네이버를 들어가서 볼게요. 네이버랑 쿠팡의 방 하나를 동시에 한번 쳐보겠습니다. 물론 이제 모바일로 대부분 쇼핑을 하시겠지만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네이버에다 방 하나를 검색을 했어요. 여기 광고 3개 빼고 여기서부터 순서대로 보고 원하는 걸 클릭해서 사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자, 근데 여기는 리뷰가 1700개 있고 76개 있고 뭐 아직 시즌이 아니라서 이게 막 순위가 잘 못 파는 판매자도 위로 올라와 있지만 이게 시즌이 되면 온갖 작업을 통해서 여기 줄을 세웁니다.
잘하는 사람들. 그러면 보통 6등, 7등 넘어가면 잘 안 팔려요. 물론 이제 뭐 아주 소형 키워드라고 해서 아주 따뜻한 방화나 이렇게 검색해서 사는 사람들한테 한두 개씩 파는 게 보통의 스마트 스토어인데 방화나를 이렇게 검색을 하잖아요. 이 순위가 계속 바뀝니다. 클릭하고 왔다 갔다 할 때마다, 그리고 사람마다 순위가 다르고요. 그리고 보면 여기가 광고 자리인 거 모르셨죠? 네. 네. 그리고 여기도 광고 자리거든요. 여기도 광고 자리예요. 그리고 내려다 보면은 네, AD가 적혀 있어요. 근데 이걸 대부분 몰라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런 한정시간 특가 상품 이런 것들도 뭔가 광고 구자거나 행사 구자거나 막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보통 모바일로 쇼핑을 하잖아요. 모바일에도 광고라고 붙어있긴 해요. 아주 조그맣게. 근데 그걸 인지를 못해요. 계속 막 바뀌고 뒤죽박죽 되니까. 쿠팡은 리뷰를 달았던 제품이 다른 사람이 검색했을 때 내 것만 보일 수도 있어요. 그 친구 거가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온라인 쇼핑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노출시키는 거거든요. 근데 쿠팡은 노출시키는 게 너무 쉽습니다. 그냥 광고를 키면 되는데 광고 킨다라고 생각하면 또 내가 어떻게 광고를 생각하잖아요. 돈 일단 후불제고 제가 리스크를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예를 들면 제가 에어비앤비를 창업하려면 500만 원을 넣고 매달 30만 원을 써야 되거나 아니면 뭐 코인 세탁방 차리려면 얼마 투자금이 들어가야 되거나 뭐 집을 사건 뭘 사건 어쨌든 투자금이 딱 들어가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그리고 이건 못 빼잖아요. 쉽게. 예를 들면 하루에 10,000원 써서 판매가 안 되면 그 다음날 끄면 그만이에요. 그럼 난 10,000원밖에 안 잃은 거예요. 이 정도는 해볼 수 있지 않나. 왜냐면 내가 한 달에 계약을 해서 한 달 동안 500만 원 써야 되고 1,000만 원 써야 되고 계약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날 그래서 제가 하루 지난 거 보고 한다고 했잖아요. 판매된 거를. 제가 아까 전에 미팅 할 때도 컴퓨터 켜서 본 게 어제 얼만큼 팔았고 얼만큼 남았고를 계산을 한 거거든요. 그거 보고 이거 아니다 싶으면 광고를 꺼도 되고 이렇게 운영을 하기 때문에 사실 솔직히 저도 해봤고 제 주변 사람들도 하고 있고 제 친구들도 하고 있고 이제 뭐 알려드려 본 분들 많지만 그 날 거라는 두려움 때문에 못 하거든요. 손해만 볼까봐. 근데 그것도 사실 제가 친절하게 다 알려드리면 그게 그렇게 막 손해만 보고 끝나고 이러지는 않아요. 다 방법이 있고 그러니까 다들 들어가서 하는 거죠. 돈이 안 되면 아무도 안 할 거예요. 판매자. 그 직원 아니시고. 아, 직원 아니고, 네, 직원 아니죠. 지분, 심지어 주식도 없습니다. 쿠팡 주식도 없어요. 그만큼 지금 너무 획기적인 방법이라서 약간 머리가 띵한데요? 대부분 이걸 모르세요. 그런데 근데 이제 유튜브나 이런 걸 보시면서 막 수수료가 높아, 뭐가 안 돼, 독점이 너무 심해 막 이러거든요. 제가 해보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근데 저도 예전에 처음 했을 때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쿠팡을 같이 욕했어요. 저렇게 독점하려고 하고 너무 이기적인 기업이야 했는데 해보니 야, 너무 소비자 친화적이야 라고 했는데 저 판매자 이렇게 시스템을 이용하시면 판매자에게도 친절합니다. 사실 다들 처음에는 주문 들어오는 그 희열을 맛보고 싶지만 좀 지나면 아무것도 안 하고 돈 들어왔으면 좋겠다 요 느낌을 누구나 갖더라고요. 세상에 그런 건 없겠지만 이게 그나마 거기에 좀 근접하지 않나. 왜냐면 퇴근하고 나서 내가 원하는 시간만 넣어놓고 나면 어차피 알아서 해주니까. 근데 그게 아닌 부업들은 어쩔 수 없이 내가 업무 시간에도 뭔가 나한테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 시간대에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일이 있고. 근데 사실 이걸 이렇게 설명해주는 사람이 잘 없는 것 같더라고요. 유튜브에서 처음 들어봐요, 지금 이 내용을. 제가 유튜브랑 이런 커머스를 안 본 지 되게 오래됐어요, 이제는. 예전에는 많이 봤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게 맞나 저게 맞나 엄청 휘둘리고 이랬거든요. 아, 이걸 좀 그냥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왜냐면 다들 뭔가 시작하려고 할 때 주변에서 다 방해하거든요. 이게 이렇대, 이거 끝물이래. 제가 시작했을 때 끝물이라 했어요. 카더라가 너무 많아요. 근데 시간 내서 제 영상을 봐주시는 거니까, 그냥 이 시스템이 이런 거고, 이런 장점들이 있으니까, 한 번쯤 좀 해보셨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죠. 왜냐면 저는 정말 저걸로 인생을 바꿨거든요. 제가 어디서 얼핏 듣기로는 수수료를 막 내야 된다고는 들었거든요. 일반 쇼핑몰 수수료랑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물론 스마트 스토어는 한 6% 되고 저희 쿠팡 같은 경우는 10% 되니까 4% 정도 차이가 있는데 스마트 스토어 1페이지 1등에 넣는 것보다 쿠팡에서 그냥 적당히 파는 게 더 많이 팔아요. 둘 다 해보셨습니까? 아, 둘 다 해봤으니까. 웬만해선 그렇습니다. 웬만해선. 물론 네이버에서 잘 팔리는 게 있지만 대다수 쿠팡에서 훨씬 많이 팔립니다. 훨씬. 근데 예를 들면 제가 이거를 스마트 스토어에서 팔 때는 싸게 노출시켜야지 사람들이 클릭을 하니까 택배비 2,500원, 3,000원씩 따로 붙이잖아요. 근데 이 돈은 어차피 판매 가격이에요. 그리고 나는 택배를 실제로 보낼 때 그 돈이 들어요. 근데 여기는 제가 이런 거 보내면 2,150원 해줘요. 그럼 사실 4% 아까 수수료 비쌌지만 저 판매자 로켓으로 넣음으로 인해서 택배비 차익이 한 600원, 700원, 800원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하고 있죠. 그러니까 저같이 리스크 싫어하는 사람의 매출을 저도 제가 이런 매출을 낼 거라고 생각 못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거 된다는 생각이 들었고 제가 어느 정도였냐면 돈을 한번 처음으로 쿠팡에서 1억을 벌어봤을 때 놀래서 모든 쇼핑몰에 있는 물건을 다 판매 중지시켰었어요. 왜요? 이게 실제로 내 통장에 플러스 1억 되는지 보려고. 자, 아시는 분들은 아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 달에 정산돼갖고 그 전에 통장에 있던 금액에서 플러스 1억 되는 거 보고 그리고 그때부터 돈을 써가면서 매출을 키워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막 1억 벌었어 이러면서 그러니까 더 되니까 막 해야지 저 이런 사람이 아니라 1억 벌어서 진짜 벌린 거 맞아? 맨날 계산해보고 그래도 안 믿기니까 제가 이 전에 통장에 얼마 있었으니까 이게 한 사이클 돌고 나왔을 때
플러스 1억이 되었는지를 제가 체크를 하고 그리고 나서부터 미친 듯이 더 열심히 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그러니까 수수료 비싸다 이게 이런 거예요. 어차피 다른 데서 추가 비용 내는데 그거를 명목상 수수료를 낮게 표현을 한 업체가 있는 거고 저기 있는 수수료가 비싼 것처럼 되어 있지만 실제로 다 까보면 실제로 들어가는 돈이 오히려 적을 수도 있는 그러니까 사실상 저거를 활용을 하면 물류 창고 비용이나 물류 비용을 그냥 완전 세이브를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직원이 해야 될 일도 대신해줘요.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첫 자본금 어느 정도 들고 시작해라 라고 말씀하세요? 100만 원에서 300만 원 내가 현금으로 들고 있으면 좋고 없으면 카드로 결제를 되거든요. 한 100만 원 정도 있으면 어쨌든 물건값들이 비싸지가 않아요. 저런 거 원가가 되게 저렴하고 그런 걸 사서 넣어보고 그리고 이제 만약에 부족하면 카드도 있으실 거 아니에요. 전 100만 원 있으면 일단 시작해봐라라고 하죠. 근데 물론 이제 뭐가 문제냐 매출이 엄청 잘 나오면 돈이 필요해요. 왜냐면 자꾸 물건을 사서 넣어야 되니까. 그때는 필요합니다. 근데 그러니까 난 안 할래가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가르쳐봤는데 이건 확정 수익이에요. 그러니까 주식 같은 거는 들어갔다 빠질 수도 있지만 이거는 팔리는 거 보고 내가 넣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두 달 지나면 다 정산돼서 들어오니까 다 그렇게 굴리셔서 저는 그거에 대해서 크게 진입장벽을 가질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1000만 원 넣으면 1200만 원 나온다라고 하면 그거는 어떻게든 구해서 넣을 거 아니에요, 사실. 그래서 그 부분은 크게 걱정을 예전엔 했는데 요즘은 안 합니다. 매달 순수익을 한 100만 원씩은 그래도 벌고 싶어요. 100만 원 찍는 데까지요? 네. 빠르면 한 달. 근데 그분들은 실행력이 확실히 좋아요. 그냥 시키면 그냥 해요. 3달 만에 1000만 원을 찍으시는 분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이게 몰라서 그래요. 저만큼 많이 팔릴 수 있구나라는 거를. 저희가 쿠팡에서 뭔가를 검색하고 네이버에서 검색해서 나오는 친구도 있죠. 그 친구들은 다 이미 인생을 바꾼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정말로 돈이 벌리는 그런 구조라면 전 저만 알고 끝낼 것 같거든요. 예전에는 그랬어요. 근데 제가 해보니까 쿠팡에 어마어마한 카테고리들이 있고 어마어마한 상품군이 있어요. 저기서 매출에 몇십조 단위잖아요.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이 매출 1억씩 해도 그게 그렇게 큰 영향을 끼치진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매출 1억씩 해도. 워낙 큰 시장이니까 전 국민이 다 소비하고 있으니까. 근데 전 국민이 이 영상을 다 보진 않을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어차피 쿠팡이기 때문에 한 명이 독식할 수가 없어요. 이 영상을 지금까지 보고 계신 분들이라면 돈 걱정은 이제 좀 그만하고 싶은 그런 분들이실 거거든요. 하길 잘했다 싶었던 순간은 그럼 언제이신가요?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다. 내 인생에 굉장히 많은 부분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고 그게 우리 가족들, 저는 친척들까지도 그 불편함을 좀 많이 해소를 해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슬픈 얘기지만 이제 어머니가 엄청 아끼면서 사셨단 말이에요. 아버지 벌이가 좀 힘들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헬스장 다들 끊잖아요. 저희 어머니는 헬스장을 한 번도 안 끊으셨어요. 1년에 30, 40만 원이면은 어머니한테 너무 큰 돈인 거죠. 근데 그러다가 어머니 한번 겨울에 빙판길을 넘어서 팔이 부러지셨어요. 어머니는 항상 이 유산소 운동은 해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헬스장 가는 비용이 아까우니까 밖에서 하시다가 그러신 거죠. 제가 그때 되게 제 자신이 너무 좀 싫었거든요. 헬스장 비용뿐만 아니라 어머니 여행 이런 것도 거의 못 나가셨고 그러니까 남들이 다 하는 거 못하면서 사셨어요. 그래서 그냥 해외여행도 지금 또 해외 나가셨는데 그것도 그냥 제가 돈 다 내내리고 보내드리고 그냥 카드 어머니 아버지 하나씩 드리고 생활비 이걸로 쓰세요 할 수 있고 또 이제 집에 힘들었다 보니까 집에 차가 한 대 있었거든요. 오래된 중고차 한 대 있었는데 그걸 제가 매일 새벽까지 일하다 퇴근을 하니까 아버지가 더 쓰라고 주셨어요. 아버지가 이제 비가 너무 오는 날 우산도 없고 우산 하나 사는 것도 사실 5,000원, 10,000원 되게 아깝게 생각을 하시니까 비 맞고 집에 오신 얘기도 듣고 그럴 때 되게 꼭 성공해야겠다 생각이 들었고 근데 이제 돈 벌고 이제 아버지 차도 새 차로 해드리고 그런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사촌 동생 대학교 수능 끝났다 하면은 노트북 사줄 수 있고 이런 것들이 되게 큰 행복 아닌가. 그리고 음식점에서 친구들 만났을 때 밥 마음껏 사줄 수 있고 그게 되게 큰 행복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몸이 아팠다 보니까 병원비 이런 거 좀 있었어요. 그런 게 그때 제가 수술한 거 흉터 자국 때문에 거기서 이제 200만 원이면은 흉터를 지울 수 있다 했는데 암 수술을 했었었는데 그냥 그때 200만 원 암 수술 하는 거조차 약간 미안한 거죠. 그때 당시에는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고 엄마도 힘든데 병원비 나간다는 생각이 좀 되게 약간 죄인 같은 느낌이 좀 있었어요. 근데 그냥 200만 원 얘기하길래 남자인데 어때 엄마 약간 이러면서 넘어갔었거든요. 근데 그걸 나중에 돈 벌고 나서 TV에 나오는 거예요. 그 시술 받는 게. 그때 제가 TV 보면서 살짝 울컥했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은 아무것도 아닌데 그때는 아무렇지 않은 척 했던 거 자체가 너무 서글프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뿐만 저희 어머니 아버지 더 그러고 사셨으니까 행복한 거는 남은 인생은 제가 조금 행복하게 해드릴 수 있지 않을까. 좀 그게 좀 큰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지금 한 60% 이상의 수강생분들의 인생도 또 바꾸셨다고 들었어요. 1년 동안 4번 교육을 했었거든요. 거기 계신 분들은 60% 넘게 1,000만 원이 매출이 아닙니다. 순수익으로 1,000만 원 이상을 달성해서 저한테 다 인증을 해주셨고 3,000, 5,000 이렇게 벌어가시는 분들도 지금 계시고 그렇게 해보고 확신이 들었죠. 그 정도는 해보니까 된다는 걸 보고 이렇게 교육이라는 거를 시작을 하게 된 거죠. 저는 이게 진짜 찐 수치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배우고 진짜 하면 1,000만 원까지 달성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60%가 넘을 거다라는 거를 저는 이제 4번의 교육을 통해서 증명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더 고도화됐죠. 그때보다 계속 업그레이드를 하니까. 근데 저는 이 레퍼런스를 왜 만들었냐면 사람이 확신이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될까가 아니라 저거 된다가 중요한데 대부분 될까잖아요. 근데 제가 얼마 벌었다면 솔직히 제가 사기를 치고 있는 걸 수도 있고 한데 수강생분들이 거기는 실명까지 다 공개하고 자기들끼리 이걸 알려드렸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는 이걸로 충분히 누군가들한테 확신을 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해본 거죠. 일단 제일 젊었던 친구 중에 1,000만 원 이상을 달성하신 분들은 23, 4? 30대는 기억나는 분 중에 권고사직을 당하셨어요. 남자분이신데 저보다 한 4살 정도 형님이신데 결혼했고 이제 아이가 생겼고 근데 권고사직을 당하신 거예요. 그분이 최근에 제일 잘 된 케이스이긴 하지만 한 달에 1억을 순수익으로 넘게 벌어서 저한테 감사하다고 밥 사주러 오신 분 계셨었고 정말 다행이죠. 아이 태어났다 제가 선물도 보내드렸거든요. 너무 잘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만약에 권고사직 당한 상태에서 벌이가 없고 이러면 사실 가정의 불화의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저희 집이 그랬었기 때문에. 너무 행복하대요. 애기 유치원, 산후조리원 이런 거 그냥 좋은 거 해줄 수 있는 게 너무 행복하다고 해서 그분 기억에 남고 어머님들 생계를 책임지고 계시는 대표님이 계세요. 남편분이 돈을 벌 수 없는 상황인데 자녀도 있고 모아놓은 것도 없고 그분도 지금 한 달에 평균적으로 봤을 때 2,000에서 3,000만 원 정도를 벌고 계시면서 너무 꿈 같아서 매일 밤 옥상에 가서 이게 꿈이 아니길 기도했대요. 자기 이렇게 버는 게 안 믿겨서. 그분 매일 감사하다고 해주셔서 저도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이제 50대에서는 되게 존경하는 분인데 꽤 오랜 기간 한 달에 2,000만 원 이상을 계속 벌고 계시거든요. 계속. 근데 그분 처음을 제가 봤잖아요. 엑셀을 키는 걸 몰랐는데 엑셀에서 이렇게 셀 넓이 조정하는 걸 몰랐는데 마우스로 드래그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뭐 눌러야 돼요를 물어보면서 하셨던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도 지금 그렇게 벌고 계시고 모두가 잘 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면 근데 안 하죠. 안 하는 게 좀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안 한다고 그분들이 잘못됐다가 아니라 저 때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돈을 안 벌면 큰일 나겠다라는 그 위기감이 들면 다 벌었어요. 나에게도 그런 때가 온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신 분들이라면 지금 시작하는 게 정말 해야죠. 하루라도 빨리. 저는 요즘 친구들이 해 이러면은 설득을 안 해요. 옛날엔 설득을 했는데 제가 설득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해야겠다 하는 친구들은 지금 이제 돈을 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뭔가 그냥 이런 분들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게 진짜 요거 인생에서 이 월급으로는 더 이상의 미래를 바라볼 수 없겠다. 사실 그거는 제 생각에 10중 8구가 다 느끼는데 외면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그 외면하면은 인생이 고달파진다는 걸 제가 몸소 겪었단 말이에요. 내 몸이 언제까지 이렇게 건강하라는 보장도 없고 근데 부모님이 아프실 수도 있고 뭔가 언제든지 목돈 들어갈 일은 저는 살면서 무조건 올 거라는 그 생각이 있었어요. 무조건 온다. 가족을 잃고 싶지 않다라는 그 생각이 좀 강했거든요. 근데 이거는 사실 생각해보면 모두한테 통용되는 얘기라고 생각을 해서 이걸 하라는 건 아닙니다. 이거 로켓 크루스를 해라는 아니지만 열심히 살 필요는 충분히 있다. 그리고 제가 해보니까 꽤 많은 사람을 편하게 해줄 수 있다. 나 혼자 한 명으로 인해서. 조금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아서 힘들더라도 해보면 좀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진심으로. 이미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사실 이 로켓 크루스 교육이 이런 금액대 하는 곳이 없어요. 최소 몇백만 원씩입니다. 어딜 가든. 저는 그건 확실해요. 저는 할 생각이 없었는데 월부니까 사실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꿈을 키워준 채널이기도 하고 그냥 절대적인 시장 가격에 비해서 저렴하다고 해서 제가 막 너무 뻔한 내용만 담으려다가 안 담았어요. 뭐 뻔한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기엔 돈 내기 아깝다 생각해서 최대한 노하우를 좀 어느 정도 전수하려고 노력을 했고 좀 시행착오를 겪으시지 말라는 의미에서 소싱하는 것도 이제 제가 알려드리고 하지만 그냥 그것조차 시간이 없으실 수도 있잖아요 처음에. 그래서 그냥 제가 시즌별로 지금 당장 들어가서 저도 그 중에서 팔려고 들어간 제품 몇 개가 있어요. 그런 거 한번 같이 팔아보면서 좀 돈 벌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이거 하다 보시면은 궁금해서 질문을 하고 싶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10월 초중순쯤에 이제 그 수강하신 분들 대상으로 실시간 라이브를 하면서 모르시는 거 질문 주시면 시간을 정해놓고 하지 않겠습니다. 네, 해결될 때까지 해결을 해드릴 테니까 좀 이 기회에 한번 제가 뭐 아무리 믿어라 해도 안 믿으실 수 있으니까 그냥 속는 셈 치고 한번 해보셔도 저는 손해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1시간 정도 지났는데 500 정도 올라서 매출이 2,267만 4천 원. 네.